같은 종류의 상자 3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넣는다라고 했는데 같은 종류의 상자 3개가 있다는 말은 실제 상자에 넣는다는 얘기야,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안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달라야 상자에 넣는 행위가 필요하지 상자에 넣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뭐냐면 숫자를 3그룹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규칙을 보면 홀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 이상 넣는다. 그러니까 짝수 몇 개냐? 4개냐? 그지? 홀수가 5개예요. 홀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 이상 넣는다 이거고 각 상자에 넣은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은 짝수이다. 그러면 짝수도 적어도 1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똑같은 얘기죠. 홀수도 한 장 이상 넣어야 되고 짝수도 한 장 이상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니? 맞는 거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홀수를 가지고 3개로 분할해요. 짝수를 가지고 3개로 분할해요. 그럼 되겠죠?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홀수를 5C 1, 그러니까 1, 1, 3 할 수 있고 1, 2, 2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 이건 굳이 자연수 안 써봐도 되죠.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얘는 200분의 1 써야 돼요. 그죠? 더하기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 얘도 200분의 1 써야 되죠. 이걸 계산하면 25개예요. 계산 생각할게요. 홀수 결정한 거고 짝수는 어차피 1, 1, 2밖에 없잖아. 4C1 곱하기 3C1 곱하기 2C 마찬가지로 200분의 1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6개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25하고 6을 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 홀수의 조합과 짝수의 조합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홀수의 조합을 선택했으면 홀수를 이제 상자 3개에 실제로 안 넣겠지만 3개를 쪼갤 거 아니야. 갑자기 상자 이름이 생겼어. 홀수가 들어갔으니까 상자 이름이 생겼지. 빈 상자에 든 상자가 구분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홀수 하나 넣었어. 뭐 3을 넣었단 말이야. 그다음 5를 넣었어. 나머지를 넣었어. 그럼 3 들어있는 상자, 5 들어있는 상자, 나머지 홀수 있는 들어있는 상자, 이렇게 상자가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짝수를 매칭시킬 때 상자에 직접 집어넣는 행위가 필요하죠. 나열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3팩토리얼 곱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25는 뭐냐면 홀수의 그룹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홀수의 그룹을 결정했고 짝수의 그룹도 결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홀수도 3덩어리가 있고 짝수도 3덩어리 있을 텐데 이거 짝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애당초에 상자에 넣는 행위가 이제 유의미해진다는 얘기죠. 이름이 생기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900까지입니다. 이해되겠니? 넘어가고요. 1부터 1000까지 자연수가 1000장? 그죠? 예. 한 장 뽑을 때 다음 자연수가 적힌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적힌 수는 홀수이다. 각 자릿수의 합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적힌 수는 5의 배수가 아니다. 일단은 적힌 수가 홀수에서 1000 봐도 탈락해버리잖아요. 1000 없다고 생각할게. 그럼 세 자리 이하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999 이하까지라고 생각해서 상관없겠죠. 예.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각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인 그룹, 나머지가 1인 그룹, 나머지가 2인 그룹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 6, 9, 0이 가능하고 여기는 1, 4, 7이 가능하죠. 여기는 2, 5, 8이 가능합니다. 그냥 각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예. 5의 배수가 아니니까 1의 자리는 1, 3, 7, 9가 가능하겠네. 맞잖아. 적힌 수는 홀수여야 되니까. 그럼 짝수여야 되는데. 아니, 이제 홀수여야 되는데.
5는 5의 요소가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1379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1739를 분할해야겠네. 1하고 7은 사실상 똑같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 내에 있기 때문이죠. 3하고 9는 사실상 똑같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즉 1의 자리를 1과 7을 선택하면 나머지가 1 생성이 되는 거죠. 1의 자리를 3과 9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생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할은 두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A, B라고 하고 뭔지 모르니까 여기가 지금 1 또는 7이 들어갈 때 똑같습니다. 상황은 1이 들어가든 7이 들어가든 여기는 3 또는 9가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 해야 되냐면 A 더하기 B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3요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요소라고 안 했잖아. 근데 나머지가 2가 돼버리면 3요소가 돼버리니까 이해되겠나 친구들? 그치? 예. 자, 지금부터 써볼게요. A에 올 수 있는 게 똑같은 수도 써도 되니까 4 곱하기 4가 가능해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나머지가 00인 수를 집어넣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A, B의 위치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더하기 나머지가 1, 2일 수도 있잖아. 나머지 0 만드는 거니까 나머지가 1, 2라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팩이 되겠지. 나머지 0인 숫자 하나 뽑고 나머지 1인 숫자 하나 뽑고 나머지 2인 숫자 하나 뽑은 다음에 걔들을 실제 나열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럼 이거 뭐 한 거냐면 나머지가 1, 2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0, 0 이거 둘 다 0이죠. 그죠? 예. 나머지가 0일 때도 되겠지. 지금 우리 이거밖에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나머지가 0일 때도 되니까 나머지가 0일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팩토리얼 얘는 나머지가 0, 1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0인 거 4개 중에 하나 뽑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야. 그지? 예. 그리고 실제로 맨 앞자 0 들어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2, 2인 것도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2, 2면 3 곱하기 3이 되죠.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뺄 때는 팩토리얼 곱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순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2, 2인 상태가 된다. 이걸 다 더하면 몇 가지냐면 67개예요. 근데 67에다 2 곱해야 됩니다. 1 또는 7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다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A 더하기 B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입니다. 괜찮나 친구들? 맞잖아. 현재 나머지가 없는 상태니까 1 또는 2이면 되죠. 예. 그래서 나머지 1 만드는 방법은 0, 1이 있고요. 2, 2가 있어요. 0, 1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팩입니다. 2, 2면 3 곱하기 3입니다. 나머지 2, 1 만드는 방법은 2, 0, 2가 있고 1, 1이 있어요. 0, 2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팩이고요. 1, 1이면 3 곱하기 3이죠. 얘는 66입니다. 나머지 안 써드렸는데 다 아시겠죠? 얘가 0, 1 얘가 2, 2 얘가 0, 2 얘가 1, 1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죠? 네. 그럼 다 푼 거잖아요? 실제 답은 어떻게 쓰면 되겠냐면 67하고 66 더해서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66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냐 이런 거 판정하게 할 때 실제로 정수의 분류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함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바 있고요. 아직도 이런 걸 안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숫자 좀 개수 적게 나오면 내 거 되는데 막 이러면서 노가다로 세잖아요. 근데 숫자의 스케일이 커지면 졸라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얘는 그래도 딱히 크게 어려움이 없다. 배워서 꼭 사용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없었다면 만들어 써야 되는 거지. 정수의 분류가 얼마나 편한데. 알겠죠?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칠각형의 각 꼭지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7개의 숫자 1부터 7을 하나씩 적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홀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홀수 있는 거 괜찮고 홀수한테, 그 다음에 짝홀, 홀짝 이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짝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근데 이걸 이제 명확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경우에서 문제 중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복잡한데 아이 모르겠다 안 풀어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부탁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한 가지 케이스라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하나의 케이스라도 해본다면 홀수와 이웃한 애들이 적어도 하나 홀수이다. 가장 속 편한 게 뭐예요? 그냥 홀수 4개 다 이웃시키는 거야. 다 이웃해라. 짝수는 이거 다 이웃해라. 물론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지.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가능하다면 홀짝이 섞여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홀수가 있었다. 여기가 짝수가 있었어요. 여기 홀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짝수를 섞고 싶다는 말은 여기에 짝수가 아닌 홀수를 쓰고 싶다는 말이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뭐지? 짝수를 써야 되는데 오른쪽이 짝수네? 그러면 여기 홀수를 써도 되죠? 써도 돼? 맞잖아. 근데 이쪽은 꼭 홀수여야 되지? 그럼 여기 짝수를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뭐지? 처음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금방 알게 된다니까? 이것도 안 해보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건 좀 그렇다 이거지. 이런 건 초딩들도 해봐요. 제가 생각하는 황수 졸업생들 요즘 좀 많이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가 좀 약간 강하게 키우더라고. 와, 경우에 세는 거 보자. 지렸다 진짜. 노가다 왕들이야 왕 진짜. 일단 생각하는 황수 출신들은 10,000개 세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니 나는 일단 그 끈기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 끈기를 갖게 해준 학원도 대단하다. 물론 그런 끈기가 없는 애들 진작에 잘렸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어서 애들 선생님 이거 못 풀겠어요 들고 오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너무 짠해서 내가 빨리 알려주고 싶어.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답을 낸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또 알려주면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선생님 진짜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가르치는 맛이 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끈기가 대단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준성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트라이를 한번 안 해보고 와서 모르겠다고 하면 좀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짝수끼리 인접하고 홀수끼리 인접하는 상호밖에 안 되는군. 여기까지는 와서 이제 질문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면 질문할 게 사실 없죠. 왜냐면 짝코를 인접하게 배치할 때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게 7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짝수 세우고 홀수 세우면 되잖아요. 답이에요. 계산하시면 1008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봤으면 맞췄을 문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은 안 해봐서 지금 틀려왔다 라는 거고요. 네. 이런 건 조금 약간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 자릿수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한 난이도의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게 굉장히, 특히 학교 시험 내신을 낼 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연간의 학생들 지도하는 경험상. 그러니까 제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야, 다 아는 것 같다고 안 풀고 이러면 나도 다 안 풀 것 같잖아. 나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난 다 풀었는데 왜 니네는 안 푸는 거야? 나는 모를까 여기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한다고. 나 얘들 풀면서 조금이라도 풀이를 압축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거죠. 강가에서 사금 찾는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그냥. 그리고 이런 걸 푼다고 해서 딱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심지어 내가 두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지도 않아.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잔소리 그만해? 그만하게 생겼어 진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지난주부터 지금. 아니 그렇게 쉬우면 한 30분 만에 다 풀면 될 거 아니야. 30분도 못 할애를 해. 내가 내준 숙제 일주일 숙제. 실제로 30분 만에 풀긴 쉽진 않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네, 좀 풀어보시라고요. 알았죠? 진짜 의미가 있으니까 좀 풀어보라고. 나는 너네가 학교 시험 가서 어떻게 보면 나는 시험 잘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제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어요. 제가 틀린 문제는 하나같이 다 모르는 문제뿐이었어요. 지금 풀어도 못 풀겠어요. 그럼 시험 잘 봐온 거지. 이런 애들은 그냥 공부만 추가로 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와갖고 와 선생님 저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뭐가 억울해. 존나 개 쉬운 걸 틀렸다고 막 이러면서 개 쉬운 걸 왜 틀리고 있냐고 애당초에. 그러하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 본인도 너무 아쉽고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다. 왜냐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려도 얘가 또 가서 실수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학부님을 이번에 1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나도 모르지. 이 학생 점수도 랜덤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데 평이한 문제들을 꾸준히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네. 알았니? 152번 보겠습니다. x분의 1 위에 두 점 마일, 마일하고 b는 a, a분의 1이에요. 얘는 그냥 식 쓰면 문제 푸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지? 마일, 마일 나와 있고요. b가 a, a분의 1이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기울기 구해볼까? 왜냐면 pq의 좌표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기울기 얼마예요?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니까 a분의 1이겠죠. 그럼 저 직선은 a분의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p의 좌표는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1, 0이 되고 q의 좌표는 0,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S1 더하기 S2를 직접 써보자. S1은 POQ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둘 다 알고 있을 거고, A-1은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왜 적혀있냐? A분의 1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꿔서 써야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분의 1일 겁니다. 면적 구하고 있으니까. 맞잖아? 그리고 S2는 1 곱하기 A분의 1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리해보시면 그냥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거 산술기에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2루트 2.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물론 A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성립하겠습니다만. 그죠? 네. 그래서 별거 아니었다. 자, 다음 154. fx,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정수 k에 대해 두 곡선 fx, gx의 교점 중 x좌표가 비슷한 문제를 최근에 푼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냐? 다들 알겠어요? 예. 네. 근데 교점의 x좌표는 사실상 뭐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방정식의 실근은 이항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왕이면 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둘 다 미정계에서 알고 있으니까 둘이 움직이면 불편하잖아. 한 놈만 움직여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k는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다. 얘를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k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도 어차피 제가 말하는 양수인 x좌표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근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1을 먼저 그려놓고 저걸 움직이는 선택을 하죠.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 얘는 이렇게 있었겠죠. 맞지 않니? 여기가 이제 마일이고 x-1분의 1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얘를 움직이면 되는 건데 얘 베이스가 뭐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만약 k가 0이라면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라고. 아니? 그럼 k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얘가 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할 텐데 우리는 저 교점의 개수를 4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이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양수인 교점의 개수가. 그럼 양수인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 얘가 기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hk가 두 개가 되거든요. 네 개를 만들려면 두 개가 양수면 안 될 거잖아. 그럼 하나, 두 개, 두 개니까. 맞잖아. 그러면 음수, 양수 혹은 음수, 영, 양수 이런 꼴로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겠죠.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주어졌을 때 항을 아무리 이항해도 해는 바뀌지 않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해는 11월 30일 지나야 바뀌니까 안 바뀐다고. 이항 자유롭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방정식의 실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요? 예. 15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건 굉장히 좀 수학트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양수인 이차함수 fx와 5의 좌측에 정의된 gx가 있어요. 뭐 gx는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죠. 예.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 곡선에 합성하는 거야. gx를 fx에 합성을 시키는 거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고2 수준의 그러니까 고2이기도 한데 아무튼 3월 고2면 사실은 고1 학력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고1 수준에서 곡선과 곡선을 합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근데 왜 시켰어요? 아니 얘가 알려줬잖아. 합성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한 거야. 네, 어쨌거나 합성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놓고 관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놓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어차피 중요한 건 점근선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이제 x는 5고 여기가 y는 1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죠. 3보다 작은 실수라는 게 이 구간의 길이에 2를 맞춰서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튼 점근선 5의 좌측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t라면 여기가 t 더하기 2인 그런 상태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주려고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t보다 t 플러스 사이즈의 단조중함수잖아요. 맞잖아.
그럼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이런 관점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뭔가 바뀐다면 이제 누구 때문에 바뀐다? 2차 함수 때문에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2차 함수에 관한 정보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거의 대칭축은 졸라게 유의미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중심으로 커지냐 작아지냐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의 대칭축을 맞추시오라는 문제로 보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인지 맞춰라.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t가 2대 좌측이라고 하면 저 구간이 최대 3 이전까지예요. 3 이전까지고 3 이전까지일 때는 gt 플러스 2다. 아 그래요. 큰 거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잖아요. t 플러스 2, gt 플러스 2가 사실 얘의 y좌표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상 우린 실제로 이 구간만 관찰할 거잖아요. 오른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건 이 fx가 어떤 구간이다? 이런 구간이라는 얘기지. 맞잖아. 근데 1에서 3 사이에서는 갑자기 6 상수함수로 바뀐다고? 이 말은 그러면 그때는 얘가 여길 통과하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정해진 얘 값이 그냥 쭉 간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대칭축을 넘어가는 순간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이미 주고 있다 문제에서.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 이해하세요? 네, 그래요. t가 1인 순간이고 그 값을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t가 1인 순간 t 플러스 2는 3이죠. 3을 집어넣으면 저게 2니까 이 x가 2여야만 말이 되는 거죠. 방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t가 2를 넘어서는 순간 얘가 이러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근데 t가 2를 넘어서는 순간은 t 플러스 2가 3을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항상 최소값은 누구여 왔어요? gt 플러스 2를 f에 넣은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t가 1인 순간 t 플러스 2가 3인 순간 얘 y좌표가 궁금한 거죠. 얘 y좌표를 여기 더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게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단 얘기죠. 저 t하고 t 플러스 2가 이쪽으로 사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해서 계속 이쪽이 뭔데? f의 g t 플러스 2인데 얘가 항상 최소값을 담당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느 시점 이후로 짠 이제부터 난 6일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 시점이 당연히 얘의 위치가 이 대칭축을 통과하는 순간일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합성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대충 경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고1한테 물어보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2인 걸 찾았다. 그리고 그 근거는 t가 1일 때, 즉 t 플러스 2가 3일 때를 가지고 저걸 찾아낸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더라도 얘가 더 움직여서 항상 얘가 최소라는 얘기니까 얘 y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이라는 얘기예요.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양쪽 끝이랑 상관없는 값이잖아. 알겠죠? 예. 그래서 아울러 뭐까지 더 할 수 있냐면 fx의 식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6인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제 a 결정하게 해줘야 되니까 h 마이너스 1 준 겁니다. h 마이너스 1은 t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최소값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가 되죠? (2분의 3) f 2분의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방식인데 이해 못했으면 지금 이거 이해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f 2분의 3이요. f 2분의 3 계산해보시면 얼마냐면 4분의 1 a 더하기 6입니다. 이게 7이라는 얘기니까 a 4란 말이죠. 그럼 f5는 4 곱하기 9 더하기 6 해서 4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가 되겠죠? 159 양 끝인가? 네, 좋네요. 얘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자, A는 1보다 작은 실수고요. B는 뭔가 말을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줬고, A가 1보다 작다는 건 저 분수함수의 개형을 맞추게끔 해주려는 것 같은데, A의 좌측은 분수함수이고, 그죠? 네. A의 우측은 이차함수를 그려낼 거니까, 어차피 A는 1보다 작을 거라서 점근선의 좌측에서 있을 거거든? 맞지? 예. 그럼 대충만 관찰을 해봐도 그래프를 일단 x는 1이 필요해요. 점근선이라서. 그리고 y는 1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y는 2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y는 1 왜 때문이냐면 얘가 플러스 1이잖아. 이 참수를 그릴 때 0하고 a를 통과하는 아래로 블록이고 y는 2를 x축처럼 그리게 되면 그림이 그리기 쉬워지니까 y는 2는 점근선이니까 x는 1은 점근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근데 어쨌거나 저기다 a를 집어넣으면 a, 1이 나오고 밑에도 a를 집어넣으면 a, 1이 나오니까 a, 1에서 스위칭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얘가 음수임도 알 수 있거든요. 1보다 양수임을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점근선 2냐?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A의 좌측만 그릴 거라서 실제 의미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여기가 이렇게 와서 A, 1까지 오는 건 확실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2차 함수만 연결하면 되죠. 그죠? 예. 근데 2차 함수는 0,1도 통과할 거라서 여기를 0,1이라고 잡아놓으면 이 점도 통과하고 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2차항의 계수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도 가능하고 위로 블록도 가능할 것 같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걸 아볼로 이을 거냐 위볼로 이을 거냐의 문제인데 자 이제 박스를 봅시다. y축의 좌측 그러니까 0,1의 왼쪽을 보면 돼요. fx는 f-2보다 크거나 같다. 즉 f-2가 최소값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잖아.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잖아. 이 점의 좌측에서만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함수에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fx는 2에서는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이것 또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아주 쉽게 아, 너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되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최소값이 되고요. 얘를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쨌거나 얘가 올라와서 이쪽에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자세히 안 그릴게. 안 귀찮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점 해서 얘 실근의 개수 두 개 다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이건 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는 얼마냐? A 얼마야? 마사해야 되지? 대칭축이 마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마이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나? 뭘 집어서 필요한 거야? 일단 써볼게. 예.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니까 여기를 a 더하기 2라고 바꾸고 바꿀 수 있겠네요. 그지? 얘가 마3이면 되겠네. 그래야 마이 나올 거니까 더하기 1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죠? 여기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이 꼭지점의 좌표. 이거 알아서 하세요. A 뭔지 알고 있으니까 B는 뭐가 되겠냐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 가능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된다고 대놓고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죠? 한 가지 케이스를 찾은 거죠. 나머지 하나 케이스도 똑같이 찾아봅시다.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할 거니까 만약에 다른 게 말이 된다면 그냥 뭐 때문에 말이 되는 거냐면 저렇게 안 그려지고 다르게 그려지는데 저걸 만족하는 애가 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냥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y는 2, y는 1, x는 1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a, 2에서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0,1은 또 지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죠? 이걸 만족하는 게 또 있을까? 라고 하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것 같네요. 맞는 거 같니? 이때 최소값은 얘여야 되거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야. 이게 좀 더 찾기 힘들어. 선생님 여기 최소 아닌데요? 아니, y축의 좌측에서. y축의 좌측이면 어디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는 거잖아. 최소값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얘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y는 2하고 교점 여전히 두 개인 상태겠죠.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와버렸고, 아까와 똑같이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비 마이너스 1에서 a 더하기 1 플러스로 바꾸면 얘가 1이면 되네.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고 b가 마일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머지 집어넣으시면 뭐 250 나올 겁니다. 계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무난무난 할만했다. 알았죠? 네. 우리 함수가 뭐 1도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양 되게 적어요. 적으니까 좀 풀어오세요. 알았죠? 네. 마치겠습니다.